자, 보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내신 신규생들을 위한 안내 영상이야. 자,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첫 내신을 앞두고 있잖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 논술, 수능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너희는 첫 내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오직 이것만 생각해. 논술하고 수능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나는 학생부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을 해볼 거야. 오늘 설명도 이쪽에 집중이 될 거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이걸로는 승산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두 개에 대해서 입시 상담을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전략은 내가 짜줄 테니까 너희는 그런 전략에 대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우선은 내신에 올인. 됐지? 자, 너희들이 3년 동안, 그지, 3학년 때까지 수시에서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간다고 보니까 10번을 내신을 하게 돼. 근데 그 당연하잖아.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첫 번째 내신이겠지.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신에서 반드시 좋은 출발을 해야 돼. 됐지? 여기까지는 뭐 전혀 이견이 없을 것 같아. 자,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상당수의 예비 고1,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좋은 출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설명해 주고 싶어. 자, 좋은 출발이라는 건 봐봐. 너희들은 지금 이것만 생각하잖아. 야, 나 열심히 해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잘 볼 거야. 90점 이상 받을 거야. 100점 받을 거야. 그냥 객관적인 점수만 생각하고 있잖아. 오직 그 결과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결과만 생각해서 90점 넘어야지, 100점 받아야지 이러고만 있다고. 근데 봐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이 10번이라 했잖아. 그럼 이 한 번을 통해서 우리는 나머지 9번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 뭔 말이냐면 제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점수, 이것도 중요하다니까. 두 가지로 나눌게. 자기가 선행학습이 엄청 뛰어나. 그래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봐도 선행학습이 상위 10% 안에 들어. 그럼 무조건 객관적인 점수에 올인하면 돼. 근데 그 정도의 선행학습이 있지 않아.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기말고사를 향한 나의 태도에 신경을 써야 돼. 중간고사가 끝났어. 채점을 했어. 그냥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 좀 아쉽다. 근데 내가 노력을 별로 안 했는데 점수는 제법 나왔어. 좀만 더 하면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나야 돼. 하니까 되네? 좀만 더 할까? 이런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상위 10%의 선행학습을 했다. 그럼 객관적인 점수에 집중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닌 나머지 90% 사람들은 점수, 그 객관적인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점수를 바라보는 자기의 태도야. 하니까 좀 되네? 좀만 더 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기말고사를 해야 돼. 그렇게 9번을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그냥 간단해. 무조건 그 전 내신보다 잘 보면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게 좋은 출발의 기준이라고 봐야 돼. 자,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결과는 3등급으로 똑같아. 근데 주관적인 상태는 A는 하니까 되네? 좀만 더 하면 되겠네? 막 확신과 의욕에 넘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 선순환이 되잖아. 그럼 얘는 계속 발전하는 상태가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B는 같은 3등급인데 열심히는 했는데 안 되네? 뭐가 문제지? 혼란스럽고 잡념이 많아. 생각이 많아져. 그럼 학원을 바꿔. 결국은 뭐야? 내신을 포기해.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똑같은 3등급이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고 기말고사를 향한 마음가짐은 전혀 천양지차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목고였는데 얘가 1학기 중간 기말,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있고 중간 기말 이렇게 있었다고. 근데 여기서 아마 5가 6인가 나왔을 거야. 5가 6인가 나왔어. 엄청 망했어. 그래서 왜냐면 내가 왜 그걸 아냐면 기말고사 때 내가 얘를 갖다 3등급을 목표로 잡아줬거든. 현실적으로 잡아주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줬다면 얘 성적이 이랬을 거야. 그치? 내가 상담할 때 이걸 잡아줬다는 건 이걸 전제로 했으니까 잡아줬을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3등급에 성공했어. 그래서 여름방학 때 우리가 열심히 하자. 난 좀만 더 하면 되겠네. 이런 상태가 될 거 아니야. 왜냐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 지 말이 그래. 공부량은 똑같았는데 등급은 많이 올랐으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지. 그래서 여름방학 열심히 하고 중간고사에서 2를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가는데 이제 어머님이 욕심이 난 거야. 우리 애가 재능이 있는데 좀만 더 빡센 학원에 가면. 왜냐면 어머님이 보기에는 공부량이 똑같거든. 좀만 더 빡세게 시키면 1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전체 통암기를 시키는 학원이 있거든. 그래서 통암기 시키는 데를 갔어. 그랬더니 뭐야? 이제 여름방학 끝날 때 어머님 죄송하다고 다른 학원 옮긴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하셔라. 그랬는데 다시 5등급 받고 기말고사에 우리 학원에 또 왔어. 그래서 다시 3등급이 됐다고. 너무 아깝잖아. 얘가 만약에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2등급은 지금 충분히 확보를 했을 거라고. 이제 알겠지? 그래서 제발 혼란스럽지 않아야 돼. 혼란스럽지 않게. 그래서 계획대로 착착. 됐지? 자, 나는 A 학생의 되기를 바래. 너희들의 모습이. 자,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좋은 출발 이건 똑같은데 여기서 두 글자를 더 말해주고 싶은 거야. 두 글자. 좋은 출발은 좋은 출발인데 어떤 좋은 출발? 나름의 좋은 출발을 원하는 거야. 선생님이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더니 나름이 뭐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함이래. 생각해봐. 너희들이 똑같은 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현재 실력은 천차만별이잖아. 그잖아. 그래서 학습 능력 다르지, 동기부여 다르지, 학습 습관 다르지. 너무 다른 위치에 있다고. 그러니까 서울이 목표야. 난 서울에 갈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인천에 있어. 어떤 사람은 대전에 있어. 어떤 사람은 부산에 있어.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 있어. 어떤 사람은 미국에 있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서울에 도착할 계획도 다 달라야 된다는 거지. 칠판. 그래서 제발 좋은 출발인데 내 나름의 좋은 출발을 해보자고. 이렇게 해야만 모든 사람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1등급, 2등급은 뭐야? 4%, 7%야. 그러면 내신에서 의미 있는 2등급까지를 받으려면 10%만 가능하다고. 그럼 나머지 90%는 뭐야? 나쁜 출발이냐 이거지. 그게 아니라니까. 나머지 90%도 나름의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자, 선생님이 목동에서 10년 동안 현장에서 내신을 가르치면서 경험한 부분이야. 수능 말고 내신에 관련돼서만. 첫 내신 후 실망하고 포기한 학생들이 엄청 많아. 내가 봤을 땐 최소 절반 이상이야. 근데 왜 그래? 지가 나름 노력을 했잖아. 이 노력을 한 만큼 기대가 올라가거든. 그렇잖아. 노력을 안 했는데 기대하면 그 새끼는 양심이 불량인 거고, 노력한 만큼 기대하게 돼 있어. 근데 이 주관적인 기대하고 객관적인 결과 사이에 격차가 크면 클수록 포기하게 돼. 뭔지 알겠어? 그래서 이 격차가 큰 게 실패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생각 밖으로 많은 애들이 목동, 서울, 아무래도 지방이나 외곽에 비해서 내신 따기가 좀 어려우니까 객관적으로 결과가 안 나오면 마음속으로 내신에 대해서 포기한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면 내가 3학년 때 애들을 만나서 1학년, 2학년 때 이런 상담들을 좀 해보면 1학년 1학기 해보고 내신은 거의 접었다는 거야. 왜? 지가 나름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격차가 크다는 거야. 격차가. 그러니까 뭐야? 그냥 이꼴 포기지. 자, 근데 격차가 크다라는 거, 이걸로는 애들을 고칠 수 없어. 이런 분석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 그러면 격차가 큰 애들은 기본적으로 세모가 굉장히 많아. 자, 세모가 많다는 말이 뭔지 설명을 해볼게. 지식이라는 건 내가 물어보면, 자, 네 이름 뭐야? 그럼 알잖아. 걔한테 만약에 선생님 아빠 이름이 뭐야? 그럼 모르잖아. 지식은 이렇게 두 개만 있어야 돼. 근데 저 새끼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이름이 뭐였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만 있어야지 애매하다 이게 있으면 안 돼. 뭔 말이냐면, 자, 상위권은 세모가 거의 없어, 지식에. 시험 전에 내가 점검을 해보면, 시험 직전에 점검을 해보면 세모가 없어. 중하위권 애들은 세모가 엄청 많아. 그럼 중하위권 애들은 시험이 여기서 나올 줄 안 거야.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고. 그래서 이 세모가 이렇게 되니까 뭐야? 지는 세모가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세모가 이쪽으로 오니까 뭐야? 주관적인 기대하고 객관적인 결과 사이에 격차가 벌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이 세모에 대한 개념이 왜 잘못 들었냐면 시험이 쉽고 범위가 적은 중학교에서는 세모가 5로 가거든. 뭔 말이냐면 시험이 쉬울 때 중학교에서는 이 세모가, 즉 지식이 불완전해도 결과적으로 뭐가 돼? 파란색이 돼, 빨간색이 돼. 얘가 파란색이 된다고. 시험이 쉬우니까. 매력적인 선택지가 없거든. 자, 근데 시험이 어려울 때, 예를 들면, 그지? 고등학교, 서울에서 고등학교 내신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 세모가 시험이 어려우면 어떻게 된다? 파란색이 된다, 빨간색이 된다, 빨간색이 된다는 거지. 근데 지는 얘가 파란색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거기서 주관적인 기대하고 객관적인 결과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애들이 생각 밖으로 내신을 포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얘들은 왜 포기할까를 선생님이 쭉 역추적을 해본 거야. 왜? 그래야지만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만들 수 있잖아. 아니, 어떤 발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럼 포기를 하지 않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포기를 하지 않게 만들려면 그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선 가장 드러난 게 격차가 큰 애들이 포기를 해. 근데 격차는 왜 커? 세모가 많아서 그래. 됐지? 여기까지 왔어. 자, 근데 세모가 왜 많아? 복습이 적어서 그래. 그러니까 A란 애는 복습을 5번 해. 근데 나는 2번 해. 그럼 나는 A란 애에 비해서 뭐야? 세모가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분석이 끝나면 안 돼. 진짜 학원의 경쟁력은 나는 이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로 경쟁력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학원의 경쟁력은. 자료가 많아서 그래. 자, 정리해 볼게. 이쪽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상황을 사태를 정확히 파고 들어봤더니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여기였던 거야. 자료가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복습을 많이 할 수가 없겠지. 그렇잖아. 자료가 많으니까 뭐야? 복습을 많이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식이 애매한 게 많겠지. 따라서 세모를 틀려버리니까 뭐야? 주관적인 기대에 비해서 객관적인 결과가 나쁘겠지. 격차가 벌어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내신을 빨리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료는 왜 많아져? 학교별 자료를 갖다가 학원에서 준비해서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자, 너희들도 예를 들면 신목고반 내가 뭐 배감고, 금옥요고 이렇게 만들어줄 거 아니야. 진명요고. 자, 반을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자료는 학교별로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이걸 개인별로 한 번 더 만들어내야 돼. 구분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원이 자료를 학교별로 준비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자료가 많아지는 거야. 조금 더 설명해 볼게. 자, 우리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날이 2월 17일이잖아. 자, 2월 17일. 자, 아직 학교도 안 갔어. 근데 학교는 배정이 났잖아. 신목고, 뭐 배감고, 금옥요고, 진명요고. 그잖아. 양천고 다 났잖아. 근데 지금 내가 학교를 안 가서 그렇지 이미 예를 들면 신목고 배정 받은 애들, 금옥요고, 배감고, 목동고 배정 받은 애들은 이미 그룹핑이 대강은 돼 있어. 등급 하나씩은 안 끊어지겠지만 어떤 애는 1, 2등급 그룹 중에 있을 거고 어떤 애는 3, 4등급 그룹 중에 어떤 애는 5, 6등급 어떤 애는 7, 8등급 이 정도 그룹에 있다고. 근데 이게 한 칸씩은 발전할 수 있어도 2칸을 발전할 수는 없어. 따라서 내가 지금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중에 어느 그룹에 있는지를 갖다가 우선 알아야 돼. 근데 애들이 대부분 모른다고. 그리고 학원에 내가 예를 들면 난 신목고니까 학원에 전화해서 신목고 반이 있는 학원에 가는 거야. 그래서 신목고 영어 내신을 신목고 애들만 모아서 하는 또는 목동고 애들만, 진명여고 애들만, 금옥여고 애들만 모아놓은 데를 간다고. 아마 이걸 듣고 있는 애들 중에서도 뭐 신목고, 금옥여고, 그지 이쪽이 좀 많은 걸로 내가 아는데 다 상관없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거든.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이걸 인정을 안 하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나는 지금 어느 그룹에 있어? 이걸 인정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기들은 학원에서 그냥 신목고라고 또는 배감고라고 이렇게 모으니까 학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동일한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동일한 자료로 동일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왜? 학원에 갔어. 근데 나는 신목고 기준으로 5, 6등급 정도에 속하는 것 같아. 근데 학원에서는 갔더니 막 선생님이 야, 너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자료도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다 1등급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조건 1등급 자료를 다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가 많아지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건 4, 5등급 받던 애들이 2, 3등급까지 갈 수 있거든. 4, 5등급 받던 애들, 그러니까 4, 5등급 정도의 출발선에 있던 애들이 잘 준비하면 첫 번째 내신에서 2, 3등급까지 갈 수 있어. 그럼 좋은 출발이잖아. 왜? 지 실력에 비해서 그래도 잘 봤으니까 한두 칸. 근데 4, 5등급에 있는 애들이 1등급 자료를 다 가져가면 어떻게 돼? 제자리야. 4, 5등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 자기 실력하고 상관없이 1등급 자료를 다 받아가. 왜? 학교별 수업이니까. 그럼 결과는 뭐야? 선행학습이 엄청 뛰어난 10%만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선행학습이 엄청 뛰어난 10% 애들은 객관적인 결과, 이게 주관적인 기대만큼 나와버린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이 10% 때문에 90%는 게으른 애들이 되는 거야. 선생님 저 나름 열심히 했는데 닥치 새끼야. 그럼 니도 점수가 나왔어요. 쟤는 점수가 나왔는데 니는 안 나왔잖아. 니 열심히 안 한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90% 애들도 노력했다니까. 근데 자료가 지 실력에 비해서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복습을 충분히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애매한 지식이 많았지, 세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험장에서 아깝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의욕이 사라지는 거지. 무기력해지는 거지.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지. 자, 결론. 좋은 출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나름의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수험생들, 우리 학원에 있는 재원생들 모두가 나름의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건지를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 세 개야.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학원에 전화하면 항상 그걸 물어보거든. 거기 혹시 신목고, 배감여고, 뭐 목동고, 진명여고, 양천고, 강서고, 양정고 학교별 반편성이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왜 물어보는지 내가 어머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면 혹시라도 우리 애가 전문성 없는 학원에 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료가 없지 않을까 그 학원에 이런 두려움,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학교별 분석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돼. 첫 번째, 우리는 이걸 좀 이따 보여줄 거고,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경쟁력이 아니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내가 현장에서 봐보면 영어 학원의 한 70% 정도는 전문성이 있지는 않아. 그래서 어머님들이 겁을 내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여기서 출발을 했거든? 그러면 여기에 도착을 할 거잖아. 근데 어머님들이 겁나는 건 그거야. 우리 애가 너무 이렇게 삥 돌아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학원이 도와주는데 전문성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너무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학교별이라는 학교별 반편성이라는 거에 집착한 거야. 그럼 학교별 반편성을 하면 어떤 상황이 돼? 이 정도는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 학교별 수업을 들었을 때 10% 애들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애들은 여전히 돌아가는 거라니까. 시행착오야. 내가 바라는 건 100%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름길로 가야 돼. 최단 코스로.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학교별은 당연한 거고 반드시 뭐가 섞여야 된다? 개인별. 이 두 개가 만나야 돼. 그래서 학교별 특징을 기본으로 개인별 특징까지 고려해서 자료가 나가야 돼. 그래야 자료가 적당해. 자료가 적합하게 그 학생에게 적당하게 나가면 복습을 충분히 할 거고, 그러면 지식에 애매한 게 없을 거고, 그럼 내가 노력한 만큼은 점수를 받게 될 거고, 그럼 나는 그 다음 시험에 대해서 의욕이 넘치는 거지. 왜? 내가 노력을 했더니 늘었네? 그럼 노력을 좀만 더 하면 되겠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학교별이 다가 아니야. 학교별은 당연한 거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학교별 특징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별 특징까지 고려한 우선순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강서고다. 자료가 10개를 만들었어. 근데 어떤 애는 10개를 다 줄 거고 어떤 애는 7개만 줄 거고 이렇게 될 거야. 뭔지 알겠지? 우선순위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재원생 모두가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이게 내 목표야. 지금 1, 2등급 그룹에 있는 애들은, 선행학습이 좋은 애들은 당연히 1등급을 목표로 자료를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지금 4, 5등급에 있어. 왜? 선행학습을 많이 안 했어.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적어도 2, 3등급을 만들어 줄 거라고. 그래서 아, 내가 노력하니까 되네? 좀 더 노력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 해줄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너는 어떤 도움을 줄래? 좀만 구체적으로 말해주라. 자, 말해볼게. 자, 선생님이 말했잖아. 자, 뭐가 필요하다? 학원은 반드시 학교별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 학교별 전문성.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개인별 우선순위. 됐지? 학교별 자료를 쭉쭉쭉쭉쭉 만들고 이걸 갖다 이쪽으로 넘길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우선순위. 그래서 학교는 같지만 자료는 같지만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고. 자, 우선 선생님이 학교별로 10년치를 분석을 쭉 해봤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학교별로 한 10장에 걸쳐서 기본적인 자료를 다 분석 자료를 만들었어. 자, 근데 이건 뭐야? 최신 경영이라고 써진 이 자료는 뭐야? 좀 전에 봤던 이건 10년치 평균을 갖다 분석해 본 거고, 이건 최근 2개년치만 띄어서 다시 분석을 한 번 더 한 거야. 근데 굉장히 달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자료의 좀 뭐랄까 중요성으로 본다면 상위권은 이 자료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선행이 적으면 이 자료도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고.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10년치 분석, 그 다음에 최근 2년치 분석을 했어.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중 사례가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건 세상 모든 일이든 효율성이야. 적은 노력으로 결과가 나야 돼. 그래야만 뭐야? 재밌어. 그래야만 뭐야? 흥미를 갖고 또 노력하게 된다고. 그런 선순환을 만들자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우리가 노력하는 건 뭐야? 적은 자료를 통해서 많은 적중을 만들자. 그래서 실제로 엄청 많은 적중을 만들어냈어. 근데 이걸 다 우리가 일일이 보여주기 뭐하니까 학원에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학원 저 프론트에 가면 이렇게 목동 영어 내신 완벽 적중이라는 교재가 있어. 이걸 갖다 한번 좀 읽어보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확신을 갖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선생님이 나눠주는 자료가 정말로 정확하게, 그죠? 확실하게 분석해서 만들어주는구나. 그래서 적중이 되는구나. 나는 이 자료를 내 걸로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해보자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쎄 빠지게 만들었잖아. 10년치 분석, 2년치 분석, 그 다음에 적중, 자료, 교재까지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학교별 분석은, 그리고 학교별 자료는 정말 자신 있다니까. 근데 이건 경쟁력이 아니야. 생각해봐. 내가 영어 강사로서 그잖아. 영어 내신을 봐주겠다고 이걸 직업으로 삼았어. 그럼 난 당연히 뭐야? 남들보다 앞서야 되잖아. 경쟁에서 내가 이겨내야 되잖아. 학생들도 경쟁하지만 학원도 경쟁하는 거잖아. 더군다나 목동에서 경쟁력을 만든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무래도 뭐랄까 조금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은 지역에 가면 학교별 이것만 갖고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학원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개인별. 나는 나의 진짜 경쟁력은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쎄 빠지게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뭔지 알겠어? 그 자료가 뭔지 좀 보여줘 볼게. 그래서 선생님 현장 강의를 듣는 애들은 이미 알겠지만 학원에서 개인 과외 받는 효과를 내보겠다는 거. 즉 개인별 특징을 갖다 철저하게 살려주겠다고. 이왕 돈 내는 거 최대 효과를 받아가는 거야. 어떻게? 설명을 해볼게. 자, 고등부 내신은 뭐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뭐 듣기나 단어장도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정도야. 근데 이걸 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학교보다 범위가 10배, 많은 데는 30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 그지? 애들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지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갔는데 와, 영어 내신 학습량이 30배 이런 애들도 있어. 자, 어찌됐든 이게 가장 큰 이유겠지. 무엇에? 세모에. 그러니까 학습량은 엄청 늘어났는데 시험 범위는 엄청 늘어났지. 학습 습관은 여전히 뭐야? 중학교 때 있으니까. 그래서 세모가 많은 거야. 칠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학원을 다니지만 개인별 특수성을 갖다 그렇게 잘 반영해 줄 수 있냐?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냐라고 묻는 거. 그거에 대한 대답을 내가 보여줄게. 자, 그러면 지금 송유근 영어 내신 커리큘럼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7단계거든. 이게 철저하게 이 개인별을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야. 선생님이 하나씩 안내를 해줄게. 우선 단어 해석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공통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지문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 영어에서 부교재나 모의고사가 이렇게 생겼거든. 자, 이런 지문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받게 되는 건 이런 자료야. 이런 자료. 그지? 또는 이런 자료. 그래서 이건 exam4u 자료고 이건 아인카 자료거든.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의 학원이 이 두 가지 자료를 갖다가 많이들 활용해. 그지?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자료의 한계는 절대로 개인별 맞춤형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애들 다 때려놓고 같은 학교 애들 다 때려놓고 1등부터 9등급까지 다 때려놓고 그냥 이걸로 수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1등급한테 맞추면 9등급은 너무 힘들고 9등급한테 맞추면 1등급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뭐야 애매하게 3, 4등급, 5등급을 겨냥해서 만들어. 따라서 상위권도 힘들고 하위권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학교별 수업의 한계.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갖다 우리도 한 5년 전까지 이걸 썼거든. 근데 3년 전부터 이걸 갖다 완전히 다 폐기하고 개인별 자료로 완전히 다시 거의 재창작 수준으로 만들어냈어.
그래서 우리 자료는 7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어디나 공통이지 단어 해석이니까. 근데 2단계부터는 완전히 개별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설명을 해볼게. 2단계에 대해서. 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교재는 기본적으로 워크북하고 문제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2단계, 3단계는 워크북에 관련된 거고 4단계, 5단계, 6단계는 문제풀이에 관련된 거고 7단계는 관리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개인별 학습 관리는 이제 7단계 작업에서 걸리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워크북을 한번 살펴볼게. 워크북은 세 종류가 있어. 어떻게 있어? 세 종류가. 선택형, 밑줄형, 빈칸형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워크북에는 세 종류의 자료가 있어. 그게 뭔지를 보여줄게. 자, 지문이 보통 8문장에서 7문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예제는 5개, 3개, 총 8개 문장으로 구성이 돼 있지. 자, 그럼 이 3개만 샘플로 해볼게. 선생님이 우리 자료를 갖다 샘플로 보여줄게. 자, 우선 이 지금 흰색하고 파란색을 구분해 봐야 돼. 통함기를 하면 안 돼. 흰색은 나올 가능성이 적은 거야. 파란색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면 딴 거 보는 건 어지러우니까 이쪽만 봐본다고 쳐보자. 그래서 mostly 쓸래, most 쓸래 이렇게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둘 중에 고르시오. 이건 좀 부담이 적잖아. 딴 데 보지 말고 이것만 봐. 이것만. mostly 쓸래, most 쓸래 이것만 보는 거야. 자, 그럼 선택형으로 이제 고르는 연습을 했어. 그럼 이제 밑줄형으로 바꾸는 거야. 힌트를 좀 줄이는 거지. 자, 이게 틀렸으면 고쳐보세요. 맞았냐, 틀렸냐, 틀렸으면 고쳐보세요. 이렇게 밑줄형을 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선택형이 경사가 전혀 부담이 없는 거면 밑줄형은 약간 경사가 부담이 있는 거. 빈칸형은 자, 여기를 아예 뚫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완전히 부담이 큰 급경사가 되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자, mostly 쓸래, most 쓸래 물어보고 자, mostly가 맞았냐, 틀렸냐, 틀렸으면 고쳐라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 뭐야? 아무 힌트 없이 채워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3가지 형태로 물어보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선택형은 힌트가 100이 있는 거고 밑줄형은 힌트가 50이 있는 거고 빈칸형은 힌트가 없는 거지. 자, 선행학습이 많은 애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선행학습이 적은 애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따라서 똑같은 지식을 하나를 넣을 때도 자기 상황에 맞게 개별화를 해주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선택형은 평지를 걷는 느낌이야. 밑줄형은 이 정도 경사야. 빈칸형은 급경사야. 됐지? 선행학습이 많은 애들은 힘들지만 10m에 끝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10분에. 자, 선행학습이 없는 애들은 100분 동안 천천히 걷게 가르치는 거야. 왜? 선행학습이 없는 애한테 이런 정도의 자료를 줘버리면 포기해버린다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워크북이 선택형, 밑줄형, 빈칸형이 있다는데 여기서 또 바뀌어. 선택형이 30%, 60%, 90%가 있고 밑줄형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빈칸형을 갖다 예로 들어볼게. 자, 지문에 단어가 100개가 있으면 매우 중요한 단어, 조금 중요한 단어, 덜 중요한 단어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 자,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한 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료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나쁘게 보는 건 이런 거야. 자, 통함기를 해라. 물론 통함기를 할 수 있는 애가 있어. 그리고 그게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다른 과목에 피해를 줘. 그리고 선행학습이 없거나 학습 능력이 약한 친구들은 도저히 이걸 할 수도 없어. 이걸 하면 전부 다 세모가 돼버려.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야? 369를 만드는 거야. 30, 60, 90.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선생님, 그럼 30짜리 빈칸은 이것만 하니까 30점을 받나요? 이건 아니야. 자, 꼭 기억해야 돼. 시험은 여기서 한 70%, 여기서 15%, 여기서 15%, 여기서 1% 이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된다고. 따라서 저것만 해도 70, 80은 받을 수 있다고, 점수를. 오케이? 그래서 제발 우선순위를 좀 갖자고. 그래서 우리는 3단계에서 이렇게 369를 나누는 거지. 뭔지 알겠지? 자, 예를 들어볼게. 같은 자료지만 여기는 우선 빈칸이 10개만 있어. 같은 건데 15개로 늘어나. 같은 건데 20개로 늘어나.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빈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 10개, 그 다음 10개, 그 다음 10개에서 빈칸을 10개,
그 다음에 20개, 그 다음 30개로 추가해 가는 거지. 됐지? 그러면 같은 빈칸이지만 30%, 60%, 90%짜리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결론은 뭐야? 이 워크북만 해서도 자료가 뭐가 나오는 거야? 9종류가 나오는 거야. 9종류. 이 워크북만 해서. 이해돼? 근데 보통은 그냥 빈칸 100% 이거 하나로 그냥 통함기를 시킨다고. 그래서 90% 애들이 나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야. 지식이 전부 다 세모가 돼버리고. 칠판. 자, 어떤 학생이 100점이 목표래.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하면 돼? 각 자료에 가장 90%짜리 가장 학습량이 많은 걸 구원하면 되는 거지. 자, 어떤 학생은 90점 한 2등급 정도가 목표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자료를 먼저 주는 거지. 선행이 전혀 없어. 80점이라도 맞으면 땡큐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장 기본 단계 자료를 주는 거야. 각 단계에서. 오케이?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얘의 능력을 내가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잘 생각해야 돼. 학원이라는 건 전문성하고 정성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야. 전문성과 정성. 그러면 선생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그치?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학생의 능력을 분석해서 계획에 맞는 계획을 짜줘.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뭐야? 여기까지는 전문성이 끝난 거고 이때부터는 정성이야. 그래서 관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를 갖다 바로바로 제공을 해. 자료 제공. 그 다음에 계속 검사를 꼼꼼하게 해주는 거야. 관리를.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전문성과 정성이 다 가는 거야. 상위권은 아무래도 전문성 위주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 중하위권은 정성 위주의 도움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 오케이? 왜냐하면 중하위권 친구들의 특징은 세모를 5라고 자꾸 우긴다고. 그러니까 뭐야? 또 시험장 가고 나면 나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하위권 친구들은 정성이야. 자, 칠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워크북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지? 워크북은 9종류가 나온다는 걸 이해했지? 자, 문제도 철저하게 뭐야? 개인별을 갖다 전제로 만든 거야. 볼게. 자, 출제 가능한 모든 유형을 우리가 다 미리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 하나가 있잖아. 그럼 걔가 어휘로 나올 수도 있고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고 ABC 배열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봐봐, 전부 다 이 앞에 보면 출발이 똑같잖아. 왜?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만든 거야. 여기 보니까 in order for라고 써지잖아. in order for. 자, in order for라고 써진 걸 지문을 가지고 어휘로 만들고 in order for를 가지고 빈칸을 만들고 in order for를 가지고 문장 삽입을 만들고 in order for를 가지고 ABC 배열을 만들고 in order for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고 자, in order for 지문을 가지고 요약을 만들고 자, 똑같은 in order for 지문으로 일치도 만들고 제목을 한 번 더 이건 다른 유형이야. 그래서 지문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같은 유형조차도 유형께 같은 지문을 가지고 10가지 유형으로 만들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더 심화되는 건 뭐야? 그 지문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휘 유형도 예를 들면 어법 유형을 만들었어. 자, 이번에 이 노도포 똑같잖아. 지금 요 앞에 왜 내가 표시를 했느냐면 지문이 같은 지문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야. 자, in order for라고 돼 있잖아. 이걸 가지고 어법을 만들었어. 근데 얘가 어법이 약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법을 또 만들어줘야 돼.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법을 또 만들어줘야 돼.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법을 또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같은 지문으로 어법 유형을 3개, 4개, 5개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왜? 걔가 어법이 취약하다면. 마찬가지야. 이번엔 빈칸이 취약하대. 그럼 또 이 지문을 가지고 빈칸인데 어휘 빈칸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연결사 빈칸도 만들어주는 거야. 역시 in order for를 가지고. 같은 지문이야. 그 다음에 빈칸이 약하니까 뭐야? 서술형 빈칸도 연습을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지문으로 여러 유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한 유형도 3개, 4개, 5개 만들어주고. 왜? 그 유형이 취약한 애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파란색, 빨간색을 하면 2등급 정도는 된다고. 1등급을 노린다면 이 3번도 완벽하게 해야 돼. 그래서 목동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뭐 영작, 단어 배열, 그 다음에 빈칸 이런 부분도 유형별로 나올 수 있는 주관식 서술형을 다 자료를 만들어 놨다고. 전부 다 봐봐. 다 in order for. 그잖아. 이것도 in order for에 대한 단어 배열 문제야. 그래서 여기다 써놨잖아. in order
오더 4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첫 문장을 갖다 단어 배열하는 걸 만들어낸 거지. 그럼 내가 좀 전에 보여줬던 변형 문제들은 전부 다 같은 지문으로 다 만든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애가 선생님 저는 30번 지문이 좀 어려워요. 그럼 그 지문에 관련된 변형 문제를 다 주는 거야. 반대로 선생님 저는 30번은 쉬운데 31번은 어려워요. 그럼 30번 자료는 조금만 주고 31번을 많이 주는 거지. 됐지? 그래서 지금 이게 내 폴더잖아. 이게 송유곤 원장님 폴더. 거기에 내신에 들어가면 각 폴더의 유형별로 그 다음에 워크북 문제가 다 만들어져 있다고. 그럼 너희들이 나하고 상담을 하고 내가 조 교수님한테 가서 2과 30%짜리 빈칸 달라 그래. 또는 자 문장 삽입 달라 그래. 그러면 조 교수님한테 가면 바로 출력해서 준다고. 왜? 조교 선생님이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든. 시간당 6명, 7명의 조교가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을. 그럼 바로바로 그 자료를 받는 거지. 그리고 공부하고 바로 검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단계인데 뭐냐면 이건 유형별 문제풀이인데 아까 봤던 어휘, 빈칸 뭐 이런 식으로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학교는 문장 삽입이 주로 킬러 문항으로 나와. 그럼 그 학교는 문장 삽입 유형 문제를 더 많이 주는 거야. 어떤 학교는 빈칸이 킬러 문항으로 나와. 그럼 빈칸 자료를 더 많이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인별 특징하고 학교별 특징을 다 반영해 줄 수 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착각하는 게 요 6번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수능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내신은 그걸 모르더라고. 내신도 필요해. 모의고사의 목적은 뭐야? 이제 나는 완성이 됐어. 자, 워크북 완벽 9종류를 다 했어. 문제도 엄청 다양하게 풀었어.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야 돼? 시간 압박 속에서 실전처럼 연습하는 그게 필요할 거 아니야. 왜? 내가 중간고사 날 할 수 있는 나쁜 경우의 수를 미리 다 경험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3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모의고사를 주는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지. 2차로.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건 너무 쉬워요. 오답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 선생님 저는 이게 어려워요.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복습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지. 자, 1차, 2차를 했어. 근데 너무 쉬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난이도 상인 3차, 4차가 있는 거지. 근데 선생님, 제가 1차, 2차는 틀린 게 거의 없는데 3차, 4차는 많이 틀렸어요. 그럼 이거 복습하는 걸로 마무리해야 돼. 근데 3차, 4차 난이도 상 모의고사도 안 틀려. 그럼 뭐야? 최상 모의고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된다. 됐지?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5주차 때 내신을 만약 5주를 한다 치면 5주차 때는 성실함이 100이었던 애가 갑자기 수학 숙제 때문에 성실함이 60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과목 때문에 애의 상태가 변해. 또는 지의 주관적인 컨디션이 막 의욕이 불타다가 꺼지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 밖으로 엄청 변해. 너희도 엄청 변할 거고. 근데 내가 그럴 때 너희를 비난만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야, 수학은 하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 야, 엄마하고 싸우지 마. 이럴 수도 없는 거야. 이미 싸우고 왔는데. 그러면 나는 그 상황에 맞게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준비했다. 그 상황에 맞게 플랜을 조정을 해줄 거라고. 됐지? 자, 그러면 자 2단계, 3단계에서 워크북 9종류를 했고 4단계, 5단계, 6단계에서 문제풀이도 엄청 했어. 자, 이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될 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직접.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애들마다 자료를 다 만드는데 처음에 들어오면 자 8월 18일 날 등원했고 그지? 자, 얘는 내신을 보니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내신을 올인해야 돼. 그럼 기존 학원에서 아쉬웠던 점, 우리 학원에서 바라는 점,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봐봐. 내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내가 딱 앉았거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갑자기 당신은 여기가 아프니까 이 약을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생뚱맞잖아. 아니 내가 어디가 말한지 아픈지를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제 제가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오른쪽 발목을 다쳤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면 학생들이 기존 학원에서 아쉬웠던 점하고 우리 학원에서 바라는 점을 주관적으로 쓰게 만든다고. 너희도 써야 돼. 그걸 바탕으로 내가 상담을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짜. 그리고 내신 담당 선생님이 또 그거에 대해서 상담이 또 진행이 돼. 그리고 너희들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자료를 잘하고 있는지 조교 선생님들이 관찰한 내용을 계속 써주게 돼 있어. 숙제검사가 끝날 때마다 여기다 올려준다고. 그러면 얘가 시험을 잘 통과했어. 그럼 그냥 쓰기만 하는 거야, 그 내용을.
근데 뭔가 잘못됐어. 그럼 여기 빨간색 표시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너희들한테 상담을 들어가게 될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너희가 예비 고1이잖아. 이제 한 2주 뒤면 고1이네. 그치? 이제 실제 고등학생이야. 앞으로 3년을 해야 되잖아. 그럼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지속성과 적극성이야. 정말로. 그러니까 지속성하고 적극성이 있는 공부 태도를 가진 애는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수시에서도 논술이 됐든 학생부가 됐든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분명히 갈 수 있어. 뭐가 있으면? 지속성과 적극성 있는 태도만 있으면. 따라서 나는 너희한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해. 그렇잖아. 내가 해라 이렇게 강제하지 않게 우리는 숙제가 두 종류가 있다. 필수 숙제가 있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공통 숙제가 있고 개인 숙제가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분을 하는 거야. 왜? 사람마다 다르잖아. 수학이 너무 약해서 수학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잖아. 영어는 자신이 있는데 수학은 전혀 자신이 없어. 영어는 1등급인데 수학은 5등급이야. 그럼 당연히 수학을 먼저 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 공통 부분은 강제를 해. 공통 숙제는. 근데 이 개인 숙제 이건 뭐야? 그냥 권고하는 거야. 강력하게.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은 출발이지만 똑같은 시작이지만 내가 나 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하면 지속성하고 적극성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강제로 시켜서 하는 시작보다는 너희들이 4월 달, 5월 달에 느껴서 나 해야 되겠다. 이게 훨씬 더 좋아. 2달 늦어도 지속성하고 적극성 관점에서 이게 훨씬 좋다고. 고등부 3년을 생각해 본다면. 뭔지 알겠지? 그 대신 해라에 가까울 정도의 그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 주려고 해. 좋은 환경. 그래서 옆에 있는 애를 봤더니 굉장히 열심히 해. 그럼 좋은 자극이 될 거 아니야. 학원에 와서 시험을 봤어. 선생님이 시험지를 막 나눠주면서 애들을 막 칭찬도 하고 야단도 쳐. 근데 나는 야단 맞았는데 내 친구는 칭찬을 받아. 그럼 그것도 좋은 자극이 되겠지.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게 내가 환경을 조성을 해줄게. 그래서 빠른 출발이 아니고 지속성과 적극성이 있는 그런 출발을 해보자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신규생 중에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내신을 안 들어갔잖아. 그래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거든. 그러면 온라인 모의고사를 보고 밤에 자기가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야. 내가 준 양식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써. 아까도 말했잖아. 내가 교실 앞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떠드는 건 어쩌면 잔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니까. 의사는 환자의 얘기를 듣고 환자를 진찰하고 그 다음에 의사 역할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건 너희들의 느낀 점을 갖다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상담을 해주겠다는 거야. 상담이라는 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내용적으로 나에게 맞춤형 상담을 해주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느낀 점을 계속 이렇게 끌어내는 노력을 계속 내가 할 거라고. 그래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서든 현장 강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신 클리닉을 통해서든 또는 숙제 채점을 통해서든 좋은 환경 속에서 계속 자극받고 느끼고 그걸 나한테 개인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건 카톡으로 해주고 급한 건 전화로 해주고 자세한 건 만나서 해주고 학원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거야. 그 다음에 계획표인데 너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왔으면 처음에 4개짜리 계획표를 받았을 거야. 이게 기본이야. 근데 이제 다음 달이 되면 6개, 8개짜리를 받게 될 거야. 근데 이건 내가 강제하지 않아. 4개짜리는 필수 숙제니까 강제야. 이건 오자마자 시험 봐. 근데 2개 더 추가하거나 또는 4개 더 추가한 거 이건 너희들의 선택이야. 그래서 현장 강의를 통해서 보면서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지면 신청을 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공부할 수 있게 진행을 해줄 테니까. 뭔지 알겠지? 그래서 나는 4개를 하고 있어. 근데 옆에는 보니까 6개를 하고 있어. 그 옆에는 8개를 하고 있어. 그런 자극을 좀 받으라고. 그 대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어는 1이야. 수학은 5야. 그러면 수학을 먼저 하는 게 나는 맞을 것 같아. 뭔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목동 내신은 능력과 노력이 둘 다 필요해.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목동이나 대치동은 노력만으로는 안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신을 만약에 보통 5주, 6주 한다 치면 그 전까지는 능력을 최대한 올려야 돼, 최대한. 이게 경사를 낮추는 거야. 생각해봐. 이런 경사에서 노력을 할래? 이런 경사에서 노력을 할래? 당연히 이쪽에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야? 내신이 시작되기 전에 능력을 키워. 그럼 이렇게 뭐야? 내신 기간에 들어가는 노력에 어려움이 줄어들게 돼 있다고, 경사가. 그럼 훨씬 더 노력하기 편하잖아. 뭔지 알겠지? 자, 그리고 노력의 관점에서 말하면 선생님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현재 능력을 고려해서 계획을 줄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에 필요한 자료가 다 다를 거야. 쟤는 왜 10개 주고 나는 7개 줘요? 니한테는 7개가 맞으니까. 말했잖아. 지식이라는 건 전혀 모른다, 애매하게 한다, 확실하게 한다.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 목동지역 시험은 무조건 이 정도에서 나온다고. 따라서 이 세모는 뭐다? X다고. 이해돼? 그래서 지식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그래야 맞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애는 이만한 게 적당하고 어떤 애는 이만한 게 적당하고 어떤 애는 이만한 게 적당하겠지. 뭔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 왜 저는 이거 주고 친구는 이거 줘요? 니한테는 이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적당한 학습량이라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신 들어가기 전에 능력을 최대한 키운다. 그리고 내신이 들어가면 노력을 한다. 근데 그 노력이라는 건 반드시 뭐야? 세모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야 돼. 왜? 그래야지 주관적인 노력과 주관적인 기대와 객관적인 결과 사이에 격차가 크지가 않다고. 그래야 다음 시험에 대한 의욕이 넘친다고, 시험 끝나고 나서. 뭔지 알겠지? 그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능력 키워줄 거고 그 능력을 분석해서 노력에 필요한 적합한 자료를 줄 거야. 다시 한 번만 말할게. 높아심에 자료가 많아. 그러면 복습을 충분히 못해. 그러면 세모가 많아. 그러면 시험장 가서 아깝게 많이 틀리니까 뭐야? 내 기대보다는 결과가 나빠. 격차가 커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 포기하게 돼.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내신으로 가는 거야. 논술, 수능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근데 그 안전한 방법을 1학년 1학기 2번 시험으로 포기해버리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말자. 선생님도 도와줄 테니까. 뭔지 알겠지?